우리는 모두 끝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관계, 벗어날 수 없는 패턴, 자꾸만 되풀이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끝내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업보를 끝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방해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해물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업보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보를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서 끝까지 완성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업보는 의미를 완성하라는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업보는 반응을 멈추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힘든데 그냥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배움이 없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이건 분명 나에게 주어진 숙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미 끝날 준비가 된 업보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문이 열려 있는데도 열쇠를 계속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업보를 연장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기면 더욱 간절하게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킨다고 해석합니다.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직전에 다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고 이제 정말 지쳤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그동안 겪은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것이 의미 중독입니다. 고통을 끝내는 것보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업보는 의미가 완성될 때가 아니라 의미를 더 찾지 않을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그 상황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업보를 끝낸다는 것은 그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의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 힘든 만큼 얻는 것도 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업보가 우리를 붙잡아두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하고 교활한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연민, 의리, 도덕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되면 업보의 연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책임감인지 아니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핑계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해.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연민이 나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상대방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연민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의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이 있잖아. 이렇게 끝내면 그동안의 정이 무색해져. 하지만 진짜 의리는 상대방의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불행하다면 진짜 의리는 떠나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은 어떨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업보는 착한 선택과 나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 선택과 자유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똑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업보는 정말 교활합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성향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장점들을 무기로 사용해서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착하니까 떠나지 마. 책임감이 있으니까 끝까지 해봐. 사랑이 깊으니까 포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미덕들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덕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진짜 책임감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연민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리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덕성은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보 상황에서는 이런 미덕들이 왜곡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잃고 자동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업보를 끝내려면 이런 아름다운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집착의 본 모습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보의 세계에서 희망은 가장 위험한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바뀐다면, 만약에 상황이 저렇게 개선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방법을 써본다면, 이런 조건부 기대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변화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못 변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즉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었구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패턴이 몇 년씩 계속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는 착각은 어떨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마지막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마지막이 생깁니다.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업보의 시험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얼굴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적이라면 오히려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조금씩 보이니까 포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걸어가지만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업보에서 희망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없으면 포기하게 되고 완전히 있으면 이미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애매한 지점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착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고민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힘든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떠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등을 돌리는 게 맞나? 이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선량해 보이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운 마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업보는 착한 선택과 나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보는 자동 선택과 자유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착해 보이려고 하는 선택도 자동 반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이 두려워서 하는 선택,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도덕적이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서 나온 자동 반응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선택은 다릅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다음 진정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겉보기에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책임감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죄책감 회피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실수하거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보를 끝내는 순간은 종종 다른 사람들 눈에 이기적이거나 냉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붙잡으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보를 끝내려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방해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이 역할을 해왔어. 이건 내 인생의 테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돌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밤새 전화를 받고, 연인이 우울해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돌봐주는 사람이야. 이것이 내 존재 가치야.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자신을 너무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두려고 하면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누구지? 내가 이 역할을 그만두면 나에게 남는 게 뭐지? 바로 이것이 정체성 고착입니다. 업보가 끝나면 이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가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끝내고 싶지만 그러면 자신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만두면 내가 누구지? 이런 정체성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됩니다. 착한 아이, 책임감 있는 마디, 모든 것을 참아내는 희생자, 항상 웃는 밝은 사람. 이런 역할들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정체성들은 대부분 반응 패턴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한 존재입니다. 업보가 끝나면 이런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보와 싸울 때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버티기, 참기, 극복하기, 이해하기.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전략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업보를 완수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버티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버티기는 그 상황 안에 머무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업보는 버티는 만큼 더 길어집니다. 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뭘. 하지만 참기는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업보를 연장시킵니다. 극복하기는 어떨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질 거야.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킬 거야. 하지만 극복한다는 것은 그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업보는 극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기도 잘못된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상황의 원인이 뭘까? 하지만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업보는 이해해야 할 퍼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내거나 변화시키거나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업보는 완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특별한 배움을 얻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없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락이 생기는 순간 업보는 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보는 우리의 완벽주의, 우리의 의미 추구 욕구, 우리의 도덕적 강박 이런 것들을 연료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료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업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런 허락을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감수하는 용기, 의미 없는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는 용기 말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업보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첫째, 싸우고 싶지 않아집니다. 예전에는 억울해서라도 따지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의욕도 없어집니다. 둘째, 증명 욕구가 사라집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상대방이 나쁘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셋째,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넷째, 이겨도 공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 건가? 내가 포기하는 성격이 되어버린 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업보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진짜 자유로워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보를 끝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고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특별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업보가 끝나는 순간은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인생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를 끝낸다는 것을 뭔가 거창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겨낸 거야. 드디어 내가 성장한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업보가 끝나는 순간은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평범합니다. 그냥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를 얻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기는 자유가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성공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업보가 끝나면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하는 인생,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험하는 인생, 완성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